거죠. 박영수 씨, 또 쓰레기 봉투 제대로 묶지 않으셨네요. 이러면 고양이들이 다 헤집어 놓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재미있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영수는 63세의 남성이다. 명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넘게 생산관리부서에서 일하며 정확성의 대명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삶은 오직 조직의 목표와 효율에 맞춰진 채 감성이나 개인적인 욕구는 철저히 배제된 채 흘러갔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마치 부품 하나 빠진 엔진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은퇴하던 해 그를 묵묵히 지지해주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간암 진단을 받고 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사별하게 되었다. 텅 빈 집과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겨졌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멀어졌고 평생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했던 그는 새로운 관계 맺기에 서툴렀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극한의 외로움,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 익숙하지 않은 집안일과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그를 더욱 짓눌렀다. 이 허무한 삶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자녀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전화통화조차 쉽지 않았다. 간혹 명절에 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 박영수는 홀로 남겨진 집 안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평생 조직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기에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줄어든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낯설거나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라는 고립감이 심화되었다. 평생 직장 동료들 외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창밖을 보아도 텔레비전을 보아도 세상은 쉼없이 돌아가는데 이 삶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하는 허무가 문득문득 밀려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특히 아내와 사별한 후 문득문득 찾아오는 극한의 외로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의 방은 며칠만 청소하지 않아도 먼지가 수북이 쌓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나 그를 귀찮게 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던 일들이 이제는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한 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왔다. 친구는 활기찬 얼굴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야, 영수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요즘 인터넷 시니어 카페라는 곳인데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집에서 혼자 있지 말고 여기서라도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해봐. 너도 이제 좀 마음을 열어야지. 혼자 끙끙 앓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박영수는 친구의 말에 반신반의했다. 평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였다. 그는 복잡한 기계 조작에는 능했지만 온라인 소통에는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남는 것이 시간이기도 했고 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컴퓨터를 다뤄왔던 덕분인지 또래에 비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적었다. 무엇보다 아내와 사별한 후 문득문득 찾아오는 극한의 외로움이 그를 더 이상 버티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인터넷 시니어 카페에 가입했다. 그의 삶은 집 안방이라는 익숙한 공간 안에서 인터넷 세상이라는 낯선 미지의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것에 머물렀다. 수십 년간 잊었던 감정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고민, 취미를 솔직하게 공유했고 박영수는 그 안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다. 그는 직접 자신의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채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흥미롭고 설레는 경험이었다. 그는 온라인 세상이 주는 익명성과 자유로움 속에서 평생 억눌러왔던 자신의 감성적인 면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에는 어색함보다 새로운 생기가 맴돌았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며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를 얻었다. 2장. 온라인 속의 위로와 현실 속의 마찰. 박영수는 인터넷 시니어 카페에서 사별에 관한 글들을 자주 찾아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글도 올렸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혼자 남겨진 외로움, 텅 빈 집에서 느끼는 허무함 등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마음에 와닿는 댓글이 있었다. 아이디는 꽃처럼. 그녀의 글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들꽃 피는 정원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숨쉬고 살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글에서 피어나는 꽃향기가 느껴지네요. 꽃처럼은 이미 겪은 일이기에 누구보다 박영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댓글에는 슬픔을 겪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솔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박영수는 그녀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꽃처럼과의 채팅을 통해 그녀 역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도 남편과 사별했고 자신보다 더 일찍 그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다. 밤늦도록 채팅을 이어가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다. 화면 너머의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했다. 박영수는 오랫동안 잊었던 취미, 꽃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작은 화분, 베란다의 작은 정원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자주 동네의 꽃사진을 찍어 시니어 카페에 올렸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며 글을 썼다. 꽃처럼은 그의 게시물에 꾸준히 댓글을 달았다. 본인도 자주 보는 꽃이라며 꽃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감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박영수가 올린 사진 속 꽃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맞히거나 그 꽃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박영수는 그녀의 댓글을 통해 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그의 사진에 대한 칭찬은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온라인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깊은 감정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아내의 사별 후 박영수는 혼자서 집안일을 처리해야 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는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는 빌라 1층에 사는 이미경 여사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 이미경은 깔끔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빌라 공동현관과 재활용 쓰레기장을 늘 완벽하게 관리하려 했다. 그녀의 눈에 박영수의 허술한 쓰레기 처리는 늘 거슬렸다. 박영수 씨, 또 쓰레기 봉투 제대로 묶지 않으셨네요. 이러면 고양이들이 다 헤집어 놓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 영수 씨, 이 재활용 쓰레기는 왜 이따위로 버리세요? 캔은 캔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버려야죠. 매번 이렇게 엉망으로 버리면 제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미경은 박영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50대 중반이었다. 더 일찍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돌봐주던 자상한 사람이었다. 그가 떠난 후 이미경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시달리며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강박처럼 청소에 매달렸던 이유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건물을 유난히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예민해진 성격 탓에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도 자주 싸웠다. 외모는 항상 깔끔하게 잘 관리된 머리와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미인인 편이었다. 하지만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는 물론 박영수와도 잦은 마찰을 빚었다. 박영수는 그녀의 잔소리와 날카로운 시선이 불편했지만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더욱 절감했다. 현실의 이미경은 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고 그는 그녀를 피하기 바빴다. 온라인에서는 꽃처럼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현실에서는 이미경에게서 잔소리를 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졌다. 박영수는 꽃처럼에게 이미경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꽃처럼님, 정말 죽을 맛입니다. 우리 빌라 1층에 사는 아줌마가 있는데 정말 너무 예민해. 사사건건 시비야.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데 왜 그렇게 깐깐한지 모르겠어요. 꽃처럼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조심스럽게 이미경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박영수는 꽃처럼의 따뜻한 시선에 감탄하며 그의 위로 속에서 평온함을 찾았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둘은 서로에게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사별에 관한 이야기, 꽃에 관한 이야기, 심지어 청소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서슴없이 나누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은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이웃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꽃처럼이 박영수에게 조심스럽게 채팅을 걸어왔다. 박영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한번 만날까요?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해요. 박영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화면 속 꽃처럼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기에 실제로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만남을 수락했다. 그들은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 시내의 한 북카페, 오후 2시. 그의 마음은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시니어 카페에서 만난 꽃처럼은 어떤 사람일까?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녀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그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 입지 않던 정장까지 꺼내 입었다. 3장. 마주한 진실과 혼돈의 시작. 만나기로 한 날, 박영수는 평소와 다르게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빌라의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1층 현관문이 동시에 열렸다. 박영수의 눈은 순간적으로 커졌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매번 쓰레기와 청소 문제로 다투던 빌라 1층 주민 이미경 여사였다. 이미경 역시 박영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다. 박영수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미경 씨, 여긴 어쩐 일입니까? 오늘따라 차려입으셨네요. 이미경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니, 박영수 씨는 또 어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넥타이까지 메고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이상한 모임이라도 나가는 건 아니겠죠? 혹시 다단계 같은 건 아니시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잔소리였다. 박영수는 순간 짜증이 치밀었지만 애써 참았다. 걱정 마십시오. 제 사생활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빌라 밖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길이 계속 똑같았다. 버스 정류장도 버스를 타고 내리는 지하철역도 심지어 지하철 칸까지도 그들은 계속 마주쳤다. 둘은 서로 말을 이어나가기 싫어서 눈을 피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영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젠장, 왜 하필 오늘 이 아줌마랑 계속 마주치는 거야? 재수없게. 이미경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박영수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 북카페에 도착했다. 박영수는 약속 시간 5분 전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스마트폰으로 시니어 카페 채팅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후 꽃처럼이라는 아이디에서 댓글이 달렸다. 저도 도착했어요. 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어요. 박영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미경 여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정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미경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박영수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꽃처럼이라는 아이디를 보며 자신의 회색 코트를 만지작거리는 박영수에게 시선이 닿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정적이 흘렀다. 박영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꽃처럼이 이미경이라고? 매일 쓰레기 문제로 싸우던 그 깐깐하고 예민한 아줌마가 밤마다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주던 꽃처럼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박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미경 역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주고받았던 따뜻한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박영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미경 씨, 아니 꽃처럼이 당신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이미경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박영수 씨가 들꽃피는 정원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지난 일주일간 채팅으로 주고받았던 사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꽃에 대한 감정을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가 눈앞에 깐깐한 이웃 이미경에게서 나왔다니.
특히 박영수는 자신이 이미경에 대해 너무 예민한 아줌마, 사사건건 시비 거르는 사람이라고 꽃처럼에게 불편했던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미경 역시 박영수가 지저분한 아저씨,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꽃처럼에게 불편했던 것을 떠올리며 민망해했다. 그들의 얼굴은 번갈아 붉어졌다 하얘졌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품었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익명성 뒤에 숨어있던 진심을 마주했다. 이미경은 남편 사별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시달리며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강박처럼 청소에 매달렸던 이유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영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그는 그녀의 예민함 뒤에 숨어진 깊은 상처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사과를 건넸다. 박영수는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경 씨.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그런 불평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경 씨. 제가 너무 날카롭게 대했어요. 저도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박영수 씨가 들꽃피는 정원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당신에게 그런 말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비로소 현실과 온라인의 자신을 하나로 합쳤다. 그리고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며 이전보다 훨씬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빌라의 깐깐한 이웃과 지저분한 아저씨는 사라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장, 비극적인 공통점과 새로운 가족의 의미. 박영수와 이미경은 그날 이후 빌라의 깐깐한 이웃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빌라의 공동 현관을 함께 쓸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날에는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자 빌라 주민들도 놀랐다. 그들은 박영수와 이미경이 싸우는 대신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점차 두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박영수와 이미경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각자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죠. 병이 발견된 지 6개월 만에.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영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내 역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같은 해 불과 몇 달 차이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간암이라 제 아내도 같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도 다 겪으셨나요? 이미경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영수를 바라봤다. 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모든 걸 다 겪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차라리 빨리 편안해지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그 힘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지옥 같았죠. 박영수 씨도 그 모든 것을 겪으셨군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힘든 투병 과정을 함께 겪었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사사건건 싸웠지만 사실은 같은 비극을 공유하며 깊은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었다. 이 두 번째 반전은 그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순간이었다. 박영수는 사별한 아내를, 이미경은 사별한 남편을 정말 사랑했다는 공통점 또한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배우자의 생전 이야기를 들려주며 추억을 공유했다. 박영수는 아내와의 소박했던 연애 시절 이야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 함께 걸었던 산책길 등을 이야기했다.
이미경은 남편과의 첫 만남,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든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연인으로서의 감정보다는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는 가장 진실된 친구로서의 유대감이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상실감 속에서 한 발짝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했다. 오히려 서로 너무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던 것을 알고 있기에 연인 관계보다는 최소한의 거리를 두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방법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각자 죽은 배우자가 해주던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 부분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박영수는 아내가 해주던 잔손 가는 살림에 서툴렀고 특히 청소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레기는 영수씨묵이라며 가끔 툴툴거렸던 것을 떠올리며 미안함과 그리움을 느꼈다. 이미경은 그런 박영수를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의 쓰레기 봉투를 대신 묶어주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박영수는 이미경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미경 또한 박영수에게 남편이 해주던 남자의 손이 필요한 일들을 도움받았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던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는 등 박영수는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동시에 그들은 빌라의 공동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경의 예민한 성격이 빌라의 청소와 쓰레기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박영수는 그의 오랜 회사 생활에서 다져진 팀워크와 조직력을 발휘하여 빌라 주민들을 설득하고 독려했다. 둘이 함께 나서자 빌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더욱 편하고 효율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었다. 싸우던 기간 동안 이미경의 자식들과 박영수의 자식들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미경과 박영수의 중재로 자식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졌다. 그들은 부모님의 변화를 보며 놀랐고 두 분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박영수는 다시 꽃을 돌보는 것을 넘어 이미경과 함께 동네에 숨겨진 꽃길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함께 예쁜 꽃사진을 찍어 시니어 카페에 올렸고 들꽃 피는 정원과 꽃처럼의 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박영수는 자신의 오랜 회사 생활에서 익혔던 조직력과 기획력을 발휘하여 인터넷 카페의 사람들을 모아 함께 꽃을 보러 다니는 작은 동호회도 만들었다. 그의 리더십과 이미경의 섬세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동호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들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극복했다. 박영수와 이미경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실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다시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박영수는 더 이상 텅 빈 안방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다. 아침이면 이미경과 함께 빌라 현관을 쓸고 오후에는 시니어 카페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저녁에는 이미경과 함께 꽃사진을 정리하거나 동호회 계획을 세웠다. 이미경 역시 강박적인 청소에서 벗어나 박영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평온함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이 들어가는 삶에도 여전히 새로운 관계와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젊은 날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로 인해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